안녕하세요.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성범죄에 연루가 되면은 변호사를 많이 선임을 해요. 일반 폭행 사건이나 재산적인 사기 사건보다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많이 선임해요. 그 이유는 변호사가 없이는 상대방과 컨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성범죄 고소인을 임의로 컨택할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2차 가해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나는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한 건데 상대방은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면은 양형에서 자기한테 별로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는데 주변 분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변호사 선임할 때 어떻게 선임해야 되느냐. 나를 선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제 희망사항이고, 저를 선임하지 않을 때 어떤 분들을 선임하는지 좋은지를 제 기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는 내과 의사 있고 외과 의사 있고 구분이 돼 있는데 변호사는 그런 게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착각 자체가 변호사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다 전문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보고 지적재산권 막 하라고 하거나 해상법 관련해서 하라고 하면 저는 할 수는 있겠지만 경험이 별로 없어요. 경험이 없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해보신 분을 찾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향후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한 변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경찰 단계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검찰 단계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법원 단계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 이거를 설명해 주면서 진행 프로세스에 맞춰서 어떤 변론을 하겠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을 더 신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성범죄는 오해를 받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잘못한 상황이라면 합의가 제일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합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고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하는 게 좋을지, 합의에 대한 노하우를 밝혀주는 분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송치돼가지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검사님께서 결국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많은 변호사님들이 경찰 단계까지 변호를 하는데 검사님을 상대로는 변호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검사님을 상대로 변호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의견서를 이제 당사자한테 컨펌을 안 받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가 열심히 쓴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고 그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한테 컨펌을 받았고 내용을 토대로 수정하거나 추가를 하는 의견서하고 그렇지 않은 의견서하고는 사실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진다고 봐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는 거는 약간 공장 형식으로 남의 사건 쭉 하던 거 약간의 장소만 바꾸는 형태로 의견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의견서에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사건을 대량으로 수임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라고는 하는데 다른 걸 복사하다 보니까 엉켜버리면은 검사나 판사가 볼 때는 그 의견서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뢰인의 컨펌을 받아서 의견서를 내는 그런 변호사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나 전략을 제시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목표와 희망사항은 다르다. 희망사항은 그냥 원하는 거예요. 고소인은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원하는 거고 피고소인은 무혐의로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하고 희망사항하고 차이가 뭐냐? 달성 가능성이 있어야 목표인 거지, 달성 가능성이 없으면 그건 단순한 희망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주는 그런 변호사님을 선택하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조사 전에 리허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분위기도 살벌하고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조사를 하고 가도 제대로 이야기하기 힘든데 리허설 한번 안 해보고 조사를 받는다는 거는 나 잡수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못 받아서 내가 억울한 상황을 못 벗어났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조사는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조사가 마지막 조사의 가능성이 70~80%가 넘어요. 꼭 리허설을 해주는 변호사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농담이지만 이걸 저는 다 해준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면 돼요. 참고하세요. 예, 민경철 변호사였습니다.